상콤방콤 라디오 반민특위 반점 있는 영입니다. 제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원하 우리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원하 우리 열심히 방송하 우리 아 이거 웃음이 안 나오네.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자, 민주주의자 분은 지금 사정이 있는, 이유 있는 지각 중이에요. 예, 그 대신에 분의 미모를 능가하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능가하시네요. 네. 심지어 분과 거의 2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뭐 거의 동일급. 아니 20년 차이가 동급이야. 위로 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거의 지금 연령대 비슷해 보이고요. 동급 최강이에요. 우리 전교조 그 수석 부위원장님이신 이영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인사. 예, 안녕하세요. 라디오라 좀 아쉽네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 캐릭터도 분이었어. 이럴 줄 몰랐어. 아,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이나 노조 수석 뭐 부위원장이나 위원장 이런 정도 되면은 연세가 좀 지긋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이 얼굴을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교조 막말 발언해가지고 제 동영상이 그분한테 꽤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아, 막말 발언? 아, 이거 우리 트레이드 마크인데. 아니 어쩐지 제가 원래 전교조 김재석 부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아, 누가 혹시 적당하신 분이 없을까요? 막 이랬더니 적당한 분이 있다며. 그게 이거였나 봐. 막말 발언 동영상.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속은 게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여자여야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여기 와서야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여기는 근데 출연자도 꼭 여자여야 하나요? 와, 근데 약간 오해는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석 선생님께서. 예. 왜냐하면 진행자 전부 여자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저희 방송 한 번도 안 들으셨다는 증거고요. 종교조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 이렇게 우리 동업자들끼리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 네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사실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시기에 전교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힘찬 결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이런 식구가 왠지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전교조 지난해인가요? 법의 노조 얘기하면서 이제 툭하면 법에 뭐 얘기하잖아요. 법의 정당도 있고 법의 노조도 있고 막 이러는데 법의 노조 이런 얘기 할 때도 저희 그 라디오 반민특위에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이래갖고 막국수에 그 전교조 선생님들 모셔갖고 잠깐 동안이지만 그때는 이제 집회 막 하고 이럴 때 집회 때 딱 섭외해서 잠깐 모셔갖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행정법원에서 법의 노조라고 그 인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법의 노조라는 도대체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런 판결을 내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 일부 언론에는 그러니까 불법 노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거든요. 전교조 불법 노조 대다 뭐 이러고 나왔는데 불법과 법에는 정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법으로 금지가 돼 있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전교조가 이제 1심에서 판결받은 법의 노조라는 거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의 보호를 받고 이제 노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의 가치로는 보호받는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 노조다. 그리고 헌법 노조가 노조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 노조가 될 때까지 동일한 언어가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의 정신과 그다음에 노조법의 정신이 같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헌법 노조라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그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 작년 초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이제 정교조 조합원들 말씀이 언제는 정교조가 뭐 합법 노조였나요? 이러는데 늘 뭐 언론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늘 불법 단체 취급을 받아왔었고요. 그래서 법의 노조라고 해가지고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역사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96년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OECD 회원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OECD 이사회에서 한국의 이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여건을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발표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그런 노조 가입에 대한 권한이 이제 그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뒤늦게 저희가 이렇게 수집한 이 정보들을 보면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정부에서 OECD에다가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문건을 보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교조나 공무원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대해서 다 합법화 시키고, 그다음에 그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서 결사의 자유 인정하고, 또 하나 이제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시기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한국이 OECD의 회원국이 된 거거든요. 네, 유일한 업적이죠. 그렇죠. 아주 훌륭한 업적이었는데 문제는 약속만 했다는 거였죠. 네네. 약속은 하고 국민들한테 실제로 한 건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아니었습니까? 김영삼이 했던 게. 예, 그래서 합법화라고 했던 부분은 네.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 네. 했고, 사실 99년에요. 이제 OECD 네. 가입이나 그 ILO의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객관 조건으로 각서를 쓴 나왔던 거지. 한 거고. 예. 근데 사실은 정교조가 그런 자체 투쟁이 없었더라면 사실 만들어질 수 없는 객관 조건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근데 그렇다면 우리 교원 노조가 사실 이제 이 DJ 때 정부 때 됐다고 하지만 사실 89년도에 이 선언을 네. 하고 출범을 네네. 했던 거잖아요. 근데 89년 이전부터 사실 교직원 노조의 운동들이 4.19 교원 노조가 있었죠. 있었죠. 그 역사적 과정들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아니면 헌법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법적으로 보면 교통법상 비보호 자회전 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교통법에 보호받지 못하지만 알아서 할 수는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요. 2004년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해고자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노조법하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이제 국회나 이런 때 자꾸 분노가 나오는 게 정말 무기력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의 책임들을 다하지 못한 그 국회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피해잖아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치되면서 하나의 관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피해를 결국은 이 국민들이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사실 2004년도부터 정교조 죽이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 시작 보니까 사학법 개정 네. 때문에 이제 이 정교조가 이 사학을 다 마녀지, 말아먹는다 뭐 이러면서 시작됐고 사실 이 뿌리가 한나라당이었던 거. 지금의 이제 새누리당 그 사람들이 다 그때- 재단 이사장이었지. 그때 장외투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박근혜 여사가 촛불을 촛불 들셨죠. 들고 장외투쟁하시던 네, 그 그 정말 당시 정교조에 상당히 많은 막말 발언을 하셨죠. 웃기는 게 그 조전혁 그 사람이 교육감 선거에 나왔더라고. 그거 참. 딱 이거 나한테도 문자 보냈어. 뭐라고?
정교조 반드시 해산시키겠습니다. 그게 자기 유일한 공약인 거잖아. 나한테 문자 보냈더라고. 그래도 너희 당이나 해체해라 막 이러면서. 저도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교육이 정치적이어도 되나? 뭐 이런. 이거야말로 그죠. 예. 그렇게 맨날 교육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음. 전교조는 뭐 정치에 뭐 이용당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네. 결국은 그런 비판이 가장 정치적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로 나왔는데 공약이라고는 정교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네네. 바대로 우리 역사 과정 한번 들어보죠.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농성장에 있으면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은 4.19 그 교원 노조 이제 당시 예. 하셨던 분들 중에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께서 농성장 방문을 하시겠다. 이제 막 지방에 계신 분들 다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막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9월에도 농성장 방문을 해주시고 또 기자회견 해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 예. 아, 예. 그때 교원노조 4.19 교원노조를 하셨을. 그래서 그 당시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 정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힘들게 올라오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로 정교조 지켜주시겠다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올라오신 건데 농성장에 앉으셔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뭘 해주면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저희 법예 노조 되면 조합원 가입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꼭 가입하겠다. 뭐 이제 법예 노조인데 조합원 자격이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러셨는데 모레 또 올라오시겠다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시면은 이제 하실 수 있는 민변이나 이렇게 각종 단체들 다 찾아가면서 요청하고 국회에도 방문하시고 그러고 농성장에 와서 또 힘주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교원노조의 역사라고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사회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제 교육운동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그 교원노조의 역사라고 본다면은 바로 일제강점기 치하에서부터 움직였던 그 교사들의 움직임들, 그다음에 해방기, 그리고 이제 4.19 교원노조, 그리고 이제 현재의 정교조로 이어지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정교조의 아주 구체적인 탄생은 이제 86년에 교육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87년에 전국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 83학번이라 87년에 첫 발령을 맞았습니다. 83학번이래잖아 정말. 그러니까 81년생이에요. 저 사람 누구예요? 분 인사해. 여기가 분이에요. 민주주의자 분. 반갑습니다. 이유 있는 지각을 한 분이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자분입니다. 약 20년 정도 차이 나는데 별 차이 안 나게 보인다던. 아, 예, 바로 그분이시군요. 아니 왜 자꾸 저를 비하해요? 저는 노안 아니에요. 아니 아까 지금 공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노안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미모로 얘기하셨어요. 미모가 막상 막하라고 그랬거든. 라디오 반민특위의 힘이 되고 싶어서 광고냅니다. 대한노인의 복지사업단 상조상품. 월 3만 원으로 믿을 수 있는 상조상품 준비하세요. 영업이익은 100% 주권방송에 기부됩니다. 100%입니다. 1899-6330 1899-6330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세요. 오늘 그 기형아 검사하러 보건소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아, 근데 저는 산부인과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항하는 의미로. 산부인과 더 비싸더라고. 의료민영화에 저항하는 거지. 한 번 가면 막 5만 9천 원 막 이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라는 거야. 근데 또 무슨 검사 같은 거 받으면 20만 원 정도씩 하는데 보건소에서 웬만하면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 검사를 해서. 기형아 검사도 산부인과에서 받으면 한 40만 원 들어 1, 2차 하는데 그래서 2차를 내가 해야겠다 이러고 보건소를 갔는데 몸무게를 재는 너무 창피한 거야. 살이 쪘어서 그래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나를 위로해줬어. 동일한 몸무게에서는 너가 제일 예쁘다고.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었어. 앞에 거는 그냥 버려. 진짜 니네 남편 정말
정말 촌철살인이죠. 정말 애처가야, 자상한 애처가. 사람이야. 그 마지막 멘트를 위해서 우리가 앞을 다 들은 거죠. 네, 인정. 선생님께서 지금 교원노조 운동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분위기에 저희 방송이 병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87년에 가장 기억나는 게 이제 그때가 첫 발령을 받은 학교인데 그때 이제 6월 항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학교 교문을 잠그고 교사들이 다 퇴근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6월 항쟁에 이제 거리에 합류할까봐 교사들의 퇴근을 다 막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꼽은 게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갈까봐 저 때문에 모두가 퇴근을 못하고 있는. 선생님 되게 강성이셨구나 그 중에서도. 교대나 이제 원래 학교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교사들은 다 교무실에 모여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막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합당하냐 막 항의하고 이제 이러면서 저 혼자 퇴근을 하고 다른 교사들은 다 학교에 남아 있고 이제 그게 8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83학번이면 지금 그게 몇 살일 때요? 23, 24 그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사협의회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를 이렇게 찍었고 거의 그게 핵심이야 지금? 이것도 뭐야? 근데 동급체강이란 아무나 이런 찍히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런 운동 단체에 있어도 찍히는 사람만 찍히고 안 찍히는 사람들은 안 찍힌다. 뭐야 지금?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걸 물었어요.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찍었냐? 그랬더니 투쟁력이 가장 강해 보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사부님의 말처럼 동일한 투쟁력 중에 내가 제일 예뻤던 거 아니야? 그 얘기 좀 하시려고 지금 난 87년 6월 항쟁과 다 지워. 처음부터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87년 6월 항쟁 하시면서 지금 저희랑 약속한 시간 조금 늦으셨어요. 약간 늦으셨는데 오셔고 또 뭐 제자가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랑 통화를 했대. 20년 전에 제자래. 그때까지 그 제자인 거죠. 그때 만났던. 그 친구는 이제 8, 9년 전교조 뜨고 나서 제자입니다. 8, 9년. 그러니까 8, 9년에 이제 전교조가 이제 결성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학교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파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말하려면 막 짠해지는 게 저희 반 아가들이 그 당시가 이제 5학년인데 참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땐 급식이 없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책상 위에다 도시락을 놓고 점심시간이면 다 복도에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학년 아가들이 이제 선생님을 지키겠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교사들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이랬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가들에게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이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학생들이 그 시기의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또 잘 키워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오면서 약간 늦었는데 오면서 이제 한 제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요? 했더니 제자예요. 그러길래 어느 학교죠? 그랬더니 20년 전 제자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제 그 친구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눈웃음 아직도 여전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막 이러는데 그 시기에 자기가 이제 배웠던 그 경험들, 자기는 참교육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배운 그게 참교육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키워서 이제 교사가 됐고 지금 서울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농성장 찾아와라. 선생님이 술 살게. 그랬더니 이제 술 같이 마셔도 되죠? 이랬는데 모레 농성장으로 이제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말 교육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정말 20년 전에 이런 친구를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또 20년 후에 세상을 또 만들어내고 있겠죠. 바로 박근혜 정권이 정교조를 가장 싫어하고 또 탄압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너무 티나기 싫어해.
아니 근데 그 아까 이제 선생님이 교사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강성이라는 부분만의 교사의 이 이미지만 있었더라면 20년 후에 그 제자가 난 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이제 선생님의 그 교육에서의 여러 모습들 교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 꿈을 안고 지금 그 뒤를 이었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교사의 역할 이걸 좀 몇 가지로 구분을 해 주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왜 이런 교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걸 더 공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또 한때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정교조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잘 가르친다. 또 이런 소문도 막 돌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적인 게요. 어머님들이 정교조 교사가 담임되는 건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정교조 조합원은 좋아하시는데 정교조를 싫어하세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일정적인 정신분열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교조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TV를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서 그냥 정교조는 나쁘다, 강하다라고 하는 등식이 하나 성립돼 있고 현실에서 내가 만난 우리 정교조 조합원 선생님 담임은 참 좋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은 괜찮은데 정교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주변에서 만나는 그 조합원들이 바로 정교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현재 정교조 집행부도 정교조 내에서도 또 강성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인데요. 저는 여기서 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교육에 있어서의 강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의 본질에 알맞는 그러한 그 내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있는 각종 제도와 권력과 자본에는 철저하게 강성으로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강성이라기보다는 저는 강한 그러한 정교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이제 교육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정교조가 이제 그 지금 포괄하고 있는 영역은 공교육의 영역이잖아요. 공교육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본과 이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으로 봤을 때 자본은 언제나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교육을 시장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라고 했을 때는 정권에게 쉽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길들여진 그 국민들을 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태까지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제 물들이고 있는 이제 경쟁 교육, 서열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정교조는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주체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보면은 참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항상 그거거든요. 한 인간을 어떻게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도록 교육이 지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민주 시민을 키워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공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주시민을 키워낸대잖아.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한테 칭찬받거나 조선일보한테 칭찬받는 순간 정교조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는 어느 순간이 단체나.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다른 교육이라는 교육 왜 참이라는 걸 붙였을까? 네. 앞에 수식어도 많았을 텐데 도대체 왜 참이라는 걸 붙였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아까 이제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거에 모든 이제 지원적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그건 이제 축약된 표현인 거고 한국 사회에서의 왜 참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 교육이 굉장히 많이 오염됐던 시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부터도 이제 사실은 일제하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교육 내부를 굉장히 서열화시키면서 예. 교육 내에서 민족 분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술책이 이제 사용됐던 게 교육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식민지를 문화적 통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을 철저하게 이용했던 건데 사실 독재 정권도 똑같은 방식을 이용을 했어요. 지배 체제를 네, 그쵸. 용이하기 위한 그런 인간형들을 그쵸, 만들기 예.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인간들에게 미래를 보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12년 교육을 받고 나면 아파트 평수와 연봉이 그냥 결정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시기에 그 서열적 경쟁적 비인간적 교육에 학생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또는 이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에게 교육은 그럼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됐었고요. 8, 9년 정교조 창립 당시에 저희가 세웠던 그 참교육의 기치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독재적인 그러한 그 정치가 바로 교육에서 다 그 억압하고 있는 그 구조를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내자라고 하면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가장 큰 핵심적인 참교육의 내용으로 잡았었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우리가 가졌던 이 가치가 지금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인권 침해적일 수도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가치로는 생태인권, 평화, 노동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이제 참교육의 핵심적인 그 내용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또 다른 그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가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독재 정권의 그 전국적인 그 교육을 통한 이념 교육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쪽에 맞서기 위해서 저희도 가치 교육을 상당히 많이 중점을 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가치 교육도 독재 정권과 똑같은 방식의 주입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바로 생태인권 평화 노동이라는 가치는 생태적이고 인권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그러한 실천 방법 교수법 속에서 함께 교육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방식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교수법과 가치가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일치되는 수업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는 협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사회라는 거, 그다음에 독재 정권도 바로 인간의 협력을 깨트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를 철저히 개별화시키고 저희를 분열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 사회에 맞서는 새로운 인간형은 바로 협력적 인간이다. 그래서 이 협력적인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교육의 현장에서의 조건도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도 그리고 최종적인 교육적 목표도 바로 협력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법론과 저희의 그 가치를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참교육이 이동하고 있고요. 바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협력. 그러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그쵸.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해서 사람 인자 보면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서 많이 이제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이 90년대의 참교육은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이 기치가 오늘날은 이제 생태인권 평화 노동 속에서의 협력이라는 기치로 이렇게 시대 변화의 요구에 맞게 부응해서 이제 교육의 형태들도 내용들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새누리당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탄압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그러니까 참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쪽은 굉장히 뭐 우리가 뭔가를 강제적으로 세뇌시키고 애들을 오염시키고 이런다는 굉장한 착각을 하는데요. 한 인간이 가장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굉장히 저들이 굉장히 우리가 뭔가 막 강제로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독재 정권이 우리에게 강제로 못 넣는 것처럼 저희도 학생들에게 강제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인간은 학생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자료를 읽다가 너무 웃긴 걸 봤어. 뭐냐면 내 간첩 식별법을 봤거든.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 산에서 이상한 뭐 이런 거 정교조 식별법이 있더라고. 얘네들이 말하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 다 있어. 맞아. 촌지 안 받는 교사. 맞아. 예수야.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두 번째, 학급에서 아이들과 신문을 내고 글을 받아서 문집 활동을 하는 교사. 세 번째,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네 번째, 동아리에서 신문, 민속, 탈춤, 민요, 노래, 연극 등을 가르치는 교사. 다섯 번째,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여섯 번째, 아이들의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일곱 번째,
생활 한복을 입고 폭무패를 조직하는 교사. 8번째, 직원 회의 때 교장 선생님의 말에 원리 원칙을 따지며 토를 달고 발언하는 교사. 이 정교조 식별법이야.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예. 자리 청소를 잘하는 교사. 그리고 여기 안 나왔는데 그 당시에 비공식 문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죠? 옷차림이 그러니까 옷차림이니까 평상복 차림이고 그다음에 정장 키가 안 입고 다니고 키가 막 청바지 작고 입고 다니고. 외모가 이렇게 못생겼다 뭐 이런 식의 비공식 문건도 있어요. 선생님 해당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징계위 들어갔을 때 장학사가 정교조하게 안 생겼는데요. 이거 했습니다. 어머, 뭐야 이 분위기. 아니 정말 내가 간첩은 정말 그 시도 때도 없이 봤었는데 정교조 식별법이 있다는 소리는 내가 정말 근데 그 식별에 안 들어간 선생님 뭐냐고. 그러면 네. 그럼 그 나머지 선생님들이 이건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소송해야 돼. 정교조 아니, 아닌 선생님들 아니 그게 소송해야 아니라 돼. 정교조가 아니더라도 굳이 정교조가 아니더라도 이건 당연한 교사의 본분인 거야. 근데 이걸 정교조 식별법이라고 써놓은 사람들이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예. 교사로 안 보는 거잖아.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교사 중에서도 이제 제정신인 사람은 정교조 조합원이다 이제 이렇게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제 서울 조합원 한 분이 카톡에 그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정교조 식별법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반성을 하고 기준이 너무 문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학부모들 앞에서 내가 정교조 교사라고 늘 말했는데 그걸 자기가 다 못 지켜서 정교조 교사라는 말을 앞으로 못 하겠다 이런 반성문을 올리셨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나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정교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생활한복을 입고 나에게 서울에서 평양까지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확실하지. 반가를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개사해가지고 1반에서 13반까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춤추면서 우리 막 발표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정교조 확실하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한 20년 지난 제자들이 이제 한번 동문회를 한다고 쫙 모였는데 같이 밥을 먹고 나더니 이 녀석들이 꼭 노래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노래방을 별로 안 좋아해서 꼭 가야 돼 그랬더니 꼭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는 노래하지 말고 앉아만 있으라고 앉혀놓고 또 눈물 노래방에서 이제 자기네가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모든 노래를 다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때 감동이었던 게 20년 전에 그냥 정말로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듯이 가르쳤던 노래를 이 친구들이 20년 지금 이 나이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아이들 얘기가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가서 선생님이 정교조인 걸 알았다고 대학 가서 배우는 노래가 자기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노래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쵸. 분명히 불렀을 개똥벌레. 거고. 개똥벌레, 개똥벌레 터, 불렀을 거고. 이 아침 이슬 불렀을 거. 아침 이슬 불렀을 서 거고. 산맥 서울 독도는 우리 땅. 뭐. 홀로아리랑 막 이런 거. 강야에서. 예. 다 배웠어요. 저도 그 노래. 1989년 5월 28일 오늘에야 비로소 30만 교사들의 발목과 1천만 학생들의 이목구비에 채워졌던 독재교육의 쇠사슬과 자물통 끊기는 소리 들리고 이 나라의 교실 곳곳에 갇혀있던 책걸상과 교과서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구나. 8.15 해방 이후 4.19 그 아침 이후 다시는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일어서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오송회 사건, 야학연합 사건, 상록회 사건, 민중교육지 사건, 수많은 민주교육의 탄압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는 칠판, 다시 일어서는 백묵, 파면 구속 원천 봉쇄, 의식화 매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교사, 다시 일어서는 운동장. 그리하여 오늘 분단조국 45년 5월 28일 드디어 민족교육의 부활을 위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구나. 인간화교육, 통일교육의 새 아침을 열기 위해 끌려가고 잡혀가는 저 참스승의 어깨 위로 깜깜한 어둠이 걷히고 어금니 깨물며 두 주먹 다시 쥐며 참았던 눈물이 선생님들의 가슴을 타고 선생님들의 두 볼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리는구나.
그래서 새누리당은 싫어하는 거야. 이것 봐봐. 아이들은 배찍장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인성을 잘 가꿔주는가가 정말 이제 미래에서의 자신의 몫을 다하는가 이런 건데 올바른 인간형을 딱 만들어 주니까 이게 자기네와 매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싫어할 수밖에. 왜냐하면 순종형을 원하거든. 노예형을 원하거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시키는 대로. 유아기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 시절에 그 시기에 보면은 도덕성을 흡수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때 누구의 도덕성을 흡수하느냐라고 하는 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라면은 전교조 교사들을 아이들이 신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식별법. 식별법 보면 신뢰할 수밖에 없지. 근데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이 정권 또는 자본이 정말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전교조로부터 학생들을 뺏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신뢰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죠. 문창국 같은 사람 국무총리로 막 해놓고 어디 가서 애들 가르치기도 뭐한 거야. 정말 개 쪽팔리는 일인데 그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참 부끄럽죠. 예. 문창국 그다음에 김명수 아주 세트 메뉴로 그러니까 친일 독재.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국민의 어떤 그렇지. 그 국무위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전교조 선생님들은 법의 노조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부 가는 것 수장이 자체가 제자의 논문을 훔쳐가지고 자기 논문이냐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그것도 믿고 교육을 상습적이 받겠어요. 되잖아.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전교조 선생님들 식별법에 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네. 완전 예, 전교조 조합원 아님을 확인드립니다. 네. 촌지 안 받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네, 부정하게 돈도 많이 타서 쓰고 또 걸리니까 또 그거를 내놨어 쿨하게. 그런 면에서는 쿨해. 왜냐면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 사실은 김명수 장관 돼야 내정 되거든. 김명수 내정자도 장관 지금 아니고. 재밌는 게 올해 이제 그 교원대에서 올해 1학기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수강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교원대? 예, 뭐냐면은 청문회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휴강하고 먹고 이래 갖고 수강생들이 거의 환상적인 강의다. 거기에다가 내가 청문회 가서 밀리면은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라는 멘트도 이렇게 막 서슴없이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학생들한테요? 그 5월 달부터 이미 내정이 됐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개각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돌았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정해서 그 수업 시간에 계속 그걸 또 정말 그게 할 소리야. 근데 이제 본인 말로는 자기는 3월에 내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이라는 그러니까 if의 그 발언을 했을 뿐이지 이러한 그 내정자로 될지는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그 수강생들이 아니다. 5월에도 이미 청문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보니까 로비했어 얘는. 로비를 한 거야. 아니 근데 지금 현 정부의 그 인사 기준과 이런 것들을 딱 보건데 자기는 일치해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내가 이 정도 도덕성과 이 정도의 그렇죠. 충성심 갖고 있으면 나는 장관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삘이 오는 거지. 문창국과 김명수가 바로 국가개조가 어떻게 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하여튼 뭐. 그래도 나는 정말 고승덕 씨가 서울시 교육감이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공감 교육을 내가 얻더라니까 공감 교육. 내가 웃겨가지고. 근데 걔네는 영혼이 없어. 문용린 씨가 내건 건 뭐였는지 알아? 학생 맛집 교육 아이들이 아니야? 좋아하는 것을 잘 하도록 돕겠습니다야. 이게 무슨 대안학교 야 완전 혁신적인. 아니야 걔는 맛집 교육이야. 그리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정약용이었어요. 정직, 약속, 용서. 그래갖고 커다랗게 그 서울시 교육청 전체를 덮은 플랜카드에 그 피노키오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거짓말이구나. 코가 엄청 긴. 예, 그 옆에 천사 그 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 사람이 피노키오는 제대로 읽어본 걸까?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딱 설정을 맞췄네. 했어. 그 EBS에서 그 지식 채널이라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약간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걸 꼭 보는데 외골수적인 기질. 또 TV 안 봐도 그걸 꼭 보는데 보다 보면 항상 그 교육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핀란드라든가 이런 데의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챕터가 있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맨날 울거든요.
근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한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핀란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잖아요. 자일리톨만 뭐 배워왔죠. 장단점이 있겠지만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한국이 워낙 서열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 바꿔도 공부는 잘해요라고 하는 뒤에 방점이 찍히는 이래도 공부는 잘해요. 그 사례를 이렇게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핀란드 사례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유럽 쪽에서도 보면은 핀란드의 방식은 철저히 이제 인재 육성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본이 적은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력이라고 하는 이제 학업 성취에다가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거꾸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행복한 인간을 육성한다,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라고 하는 초점 때문에 저렇게 학력 중심의 교육은 그러니까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이런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계속 핀란드 얘기 하나 그냥 그것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면 국민들은 공부 못한다는 거에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야 미래가 보장되는 이 땅의 이 서열화 체제에 부모 자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자식은 적어도 연봉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놓칠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까지도 저희가 계속 핀란드 사례만 되다가 최근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변화되고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요즘에는 외국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의 각종 좋은 사례들이 다 소개되잖아요. 네. 저는 이거 자체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정서 또는 인식의 변화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또 지금 13 지역의 진보 교육감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토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학부모님들 저도 이제 학부모지만 학부모들이 그래 공부보다 그래서 막 이 공교육에서 담보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혁신학교는 또 우리 마을에 없으니까 이러면서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건 뭐냐면요. 공부 잘하는데 쓰레기로 자란 인사들이 있어요. 그런 인사들 너무 많이 보게 돼. 공부 잘해서 해놓으면 뭐하냐 저런 쓰레기 되고 마는구나. 이거를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 너는 꼭 공부 잘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인간이 돼야 돼. 이걸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학교라고 하는 단위에서의 저희의 학교를 바꾸기 위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거의 그거에는 동의를 하세요. 초등학교 아이들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보내게 하고 싶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문제집 학원 돌리기 시작하셔서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학력만 이제 봐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업 이외의 거를 다 인생에서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학교를 바꾸는 작업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벌 체제를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 체제를 정말 평준화로 만들어 버려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일한 임금 또는 그러니까 평등한 임금, 그러니까 적어도 그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회적 장치들이 보장이 된다면 이렇게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비인간적으로 키우면서 이 사회에 내보내고 나서 다시 걱정하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무서운 말이 신자유주의로 성장한 아이들의 사회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정말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강제시켜 놓고 이제 이 아이들의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그 반사회적 행동들에 대해서 아이를 다시 비난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를 함께 다시 고민해 보지 않으면 사실은 초등학교 교실조차도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교조에 대해서 아니 왜 교육만 잘하면 되지 왜 사회투쟁을 하지 이런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광우병 투쟁을 하고 왜 무슨 투쟁 촛불을 들고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내용 이게 그냥 교육의 문제만 아니라 교육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럼요. 거. 그래서 정교조가 사회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학부모님이 어느 날 이제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보냈는데 중학교는 그 지역에 혁신학교가 없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나온 질문이 어차피 중학교 가서 이어지지 않으면 애가 오히려 부적응한다. 지금도 빨리 전학시켜라 이제 그 얘기랑
지금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막 고민하시다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먹을 쌀이 없다고 오늘부터 미리 애를 굶기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만히 있더니 무슨 말인지 알았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하나가 어제 지난주에 또는 작년에 먹은 밥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 못 하신다고. 그렇지만 어머님 몸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됐을 거다. 이 아이의 초등학교의 기억은 어머님은 잊어버리고 아이도 잊어버렸지만 이 아이의 전체 어딘가에서 그 아이를 형성하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데도 미래가 걱정되시면 교육감 선거운동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걱정된다면은 바로 비정규직 철퇴투쟁 나서시고 함께 사회를 바꿔서 미래 사회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사회 개조를 통해 투쟁해서 만들어주는 일까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늘 아이한테 공부 못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의 투쟁은 병행하셔야지 됩니다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바꾸는 운동가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이 사회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드는 작업들 이게 함께 가야만 하는 근데 거죠. 그걸 자꾸 친북 잡발 용공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고무 찬양하는 거야. 가장 올바른 소리들을 하면 할 때마다 빨갱이 친북 잡발이라고 하면서 빨갱이와 친북 잡발을 완전 고무 찬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아마 국어 사전이 없거나 독해력이 아주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다 저희 탓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 통일대학이 설립된다고? 깜찍발랄 자충우돌 창작 뮤지컬 여기는 통일대학. 가극단 미래에서 8월 9일 10일 공연에 함께할 배우 및 스태프 여러분을 모십니다. 카페.다음점넷/TONGILUV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6월 30일까지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010-501-7902.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